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이기는 하지만 원의 방정식과 관련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 이번 기말 대비를 하는 학생들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의 방정식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뽑아내는 방법이랑,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단어에서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먼저 숙지를 한 다음에 본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제풀이 없이 개념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강의를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일단 관련된 문제는 학생들이 교재에서 문제를 찾아서 연습을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수학에서 위치관계라는 거를 원의 방정식 말고 중간고사 때 포물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치관계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위치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도형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랑 관련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교점의 개수는 결국 두 관계식을 연립해서 나온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포물선 단원에서는 이 위치관계를 따질 때 2차 함수랑 직선 혹은 2차 함수랑 x축을 연립을 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위치관계를 따져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x, y에 대한 2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고, 직선이라는 건 우리 포물선 단어에서도 했었지만 1차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물선하고 마찬가지로 이 원하고 직선을 연립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강의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포물선하고 마찬가지로 원과 직선을 연립을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질 때에는 연립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교점을 찾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겁니다. 왜냐면 원도 포물선하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함수랑 원은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꼴로 정리된 함수의 형태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내가 1차 함수랑 연립을 하는 과정에 그냥 y는 꼴로 바로 연립이 가능한 반면에, 원 같은 경우에는 x제곱 y제곱을 포함한 식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직선을 내가 원에다가 연립을 한다,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식이 과도하게 복잡하게 등장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 둘이를 연립하지 않고 위치관계를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원과 위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위치관계랑 연계된 다른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할 텐데, 그때도 우리가 교점을 찾지 않고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원과 직선을 직접 연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교점을 찾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조심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치관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점을 찾지 않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지는 방법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일단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보게 되면 그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든 표준형이든 일단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식만 봐도 바로 중심하고 반지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심하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만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일 거예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자, 우리가 원의 중심을 바로 찾아줄 수 있고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한다고 하면 자,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의 길이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나 만나지 않는 경우도 똑같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를 해서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혹은 작은지 같은지만 따져줄 수 있으면 바로 위치 관계를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정확히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은 상황일 거고,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오히려 반지름보다 더 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요거랑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을 연립을 한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해가지고 부등식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우리가 위치 관계를 따져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의 방정식만 봐도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바로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직선을 원하고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구할 필요 없이 이제 원하고 관련된 문제는 교점을 찾지 않고 우리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위치관계뿐만 아니라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모든 유형에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연계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원이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결국 원이 이런 식으로 직선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현의 길이가 생긴다고 하면 자, 결국 현의 길이라는 것도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교점을 찾지 않고 중심과 반지름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원과 관련된 성질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현의 성질을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든 아니면 중점을 연결을 하든 결국 중심하고 연결한 요 선분은 여기 있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성질을 활용을 해주게 되면 결국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요거는 항상 수직한 거리에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리 d랑 반지름 r을 이용을 하면 결국 현의 길이는 2등분이 될 거기 때문에 현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원의 성질을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원과 직선을 연립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 두 개를 찾은 다음에 다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가지고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랑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밑에 나와 있는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위치관계랑은 상관이 없지만 자, 두 원이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자,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연결한 자, 요거를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요 공통현이라는 것도 결국 원의 방정식 단원에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혹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단원이 있었죠. 자, 그 경우에도 우리는 교점을 찾지 않고 두 원의 방정식을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요 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든 직선이든 도형의 방정식을 K를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 중에서 두 원의 방정식을 그냥 뺀 경우에 항등식의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x제곱 y제곱이 날아가고 결국 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얻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직선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이 두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도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이용을 하면 결국 여기 있는 현의 길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결국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요 조건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현의 길이를 구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줄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결국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접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 경우에는 무엇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어요?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접선하고 관련한 성질은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원의 접선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항상 똑같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요 점에서 요 원에 이런 식으로 접선을 두 개를 긋게 되면 접선의 길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데, 자, 요 경우나 접선의 길이는 똑같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접선은 기본적으로 반지름하고 수직하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굳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따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거리는 곧 그대로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니까 우리는 바로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을 해주면 될 거고, 자, 중심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으면 결국 요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 있다고 하면, 결국 요 접선의 길이라는 것도 요 점에서부터 요 점의 좌표를 굳이 알지 않더라도 이런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요 세 가지 위치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접선의 방정식 때문에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집어넣고 구한 다음에 그냥 앞에서 했던 위치관계를 이용을 해서 바로 찾아줄 수 있는 방정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도 되지만,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원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원 위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공식이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오늘 강의에서는 요 접선의 방정식 공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교재 2페이지에 보면은 접선의 방정식 공식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요 부분은 공식도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치관계인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연계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 위의 임의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번에는 원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위치관계를 풀 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 위의 점이 직선하고 만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임의의 원 위의 점을 찍어가지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고 하면 항상 거리는 수직한 거리를 이렇게 찾아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 중에서 원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언제 가장 짧아지고 언제 가장 길어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것도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그었던 요 선분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나오는 두 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원의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건 수직하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거리가 짧아지다 보면 결국 여기까지 내려오게 될 텐데, 자, 그때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결국 요 점이라는 거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직하게 내렸을 때 생기는 교점이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그럼 요 점이 얼마인가, 자, 요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 거리 D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했었고,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요 최소값이라는 거는 내가 구한 요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것도 결국 원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계속 길어지다 보면 결국 요 반대쪽에 있는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한 거리가 최대일 거다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방금 아까 구했던 요 거리에다가 이번에는 다시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최대값, 최소값도 마찬가지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 있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밑에 나와 있는 이번에는 원 위의 임의의 점에서 그냥 직선이 아닌 원 밖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와도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이번엔 직선이 아니라 원 밖의 점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요번에는 원 위의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는 그냥 요런 식으로 선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거리가 언제 가장 짧아지고 언제 가장 길어지는 가도 결국은 뭐냐면 요 중심에서부터 요 점까지를 연결한 요 선분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결국 가장 짧아지는 거리라는 거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번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이용을 해도 거리 D는 찾아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자, 직선이든 원이든 항상 중심과 연결을 했을 때의 연장선 위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모든 유형들이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결국 현의 길이든 접선의 길이든 아니면 원 밖에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든 결국 우리는 요 교점을 찾지 않고 전부 다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정보만 최대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보고 뽑아낼 수 있는 중심과 반지름 정보를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만 잘 고민을 해보면 자, 선생님이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지 않은 원의 방정식하고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원 위의 점을 직접 찾는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해서 원의 방정식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는 가능하면 연립하지 않고 문제 푸는 연습을 꼭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선생님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다가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 이건 교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를 발견을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최대한 교점 찾지 않고 연립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